이번 59번째 편은 역사로 배우는 양자 이론을 총정리하는 본편의 마지막 편입니다. 역사로 배우는 양자 이론은 5부에 걸쳐 59개의 본편과 9개의 보조편으로 양자 이론을 설명하였습니다. 프롤로그인 1, 2편은 전체적 설명의 방향과 양자 이론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를 포함하여 현대 과학에서 이론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1부는 3에서 10편까지로 20세기 초 양자 개념의 확립 과정을 설명합니다. 근대 과학혁명의 완성 이후 그 이전까지 다른 운동으로 생각하였던 별의 움직임과 지상 물체의 움직임을 중력 개념과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하게 된 이후 19세기 말까지 고전 이론으로 자연 현상을 완전하게 설명 가능하다는 믿음이 지배하게 됩니다. 19세기 말 원자의 존재가 학계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기 이전 J.J. 톰슨의 전자의 발견으로 원자는 더 세부적 구성체를 가진다는 것과 흑체 복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플랑크는 진동 에너지의 양자화를 가정하면서 양자 개념이 처음 제안됩니다. 1905년 기적의 해에 아인슈타인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론에 관련된 논문들을 발표하는데 그중 한 가지가 광전 효과 설명입니다. 빛의 입자성을 제한하는 광자 개념은 양자 이론 전개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합니다. 러더포드는 원자핵 발견에 의하여 원자의 구조가 질량이 큰 핵이 중앙에 있고 가벼운 전자가 핵 주위를 공전한다는 태양계와 유사한 모형이 제안되지만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에 의하여 공전하는 전자는 에너지를 잃고 붕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어는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 개념을 도입하여 원자 내 전자운동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당시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던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양의 정수로 구성된 양자수에 따라 양자화된 전자운동 에너지 준위 사이의 전위에 의하여 일정 에너지의 빛으로 발한다고 가정합니다. 양자수가 무한히 커지면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변하여 고전 이론에 접근한다는 대응 원리를 사용하여 선 스펙트럼의 에너지를 이론적 계산으로 완벽하게 재현하게 됩니다. 보호 수소 원자 모형은 핵과 전자 한 개의 구조를 가진 입자를 성공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전자가 2개 이상의 입자에 대하여 실험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1920년대 초 보어와 아인슈타인은 양자 개념 확립에 기여한 이론을 개발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만 양자 개념은 모호한 면이 있었습니다. 2부인 11에서 22편까지는 양자이론 연구의 2세대라 할 수 있는 당시 젊은 물리학자들의 대담한 생각에 의하여 양자이론이 완성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설명은 빛의 입자성을 제한한 이론이었는데 드브로이는 아인슈타인의 광자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여 역으로 움직이는 입자가 파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 이론을 물질파 이론이라 하며 입자의 운동량을 파장으로 변환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는데 후에 컴프턴의 X선 산란 실험에 의하여 실증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보어와 공동 연구를 통하여 원자의 선 스펙트럼의 에너지뿐 아니라 세기를 계산하는 수학적 이론을 연구하던 중 대담한 가정을 하게 됩니다.
보우가 수소 원자 모형을 설명하면서 도입한 양자수가 커지면서 양자와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변하여 고전 이론에 접근한다는 대응 원리를 양자수가 작더라도 고전역학의 개념을 양자화된 상태에 적용하여 스펙트럼의 에너지와 세기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전역학 계산에서 항상 적용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한 결과를 얻었지만 수학적으로 완벽한 결과였고, 당시 같이 연구하였던 모르는 사용되는 수학이 행렬수학과 동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이젠베르크, 보른, 그리고 요르단은 행렬 형태의 고유치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행렬역학이라 불리는 양자 이론을 완성하게 됩니다. 슈레딩거는 입자의 운동을 파동으로 간주한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에 근거하여 전자의 운동을 파동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광자 개념에서 빛의 에너지는 E = hν 로 에너지와 진동수가 플랑크 상수를 매개로 서로 관계되고,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에 의하여 운동량과 파장이 역시 람다는 h 나누기 p로 플랑크 상수를 매개로 연관시킬 수 있듯이 입자 역학 표현에 나타나는 성질인 질량과 포텐셜 에너지도 플랑크 상수를 매개로 표현하여 역학적 관계식을 파동 방정식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전자의 운동 방정식을 파동식 형태로 바꿀 수 있게 되어 시간 독립과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식의 형태는 에너지 연산자인 해밀토니언을 사용하는 연산자에 의한 고유치 방정식이 되고, 이 식의 해는 전자운동의 에너지와 파동함수가 됩니다. 파동함수는 공간상 위치와 시간의 함수로 표현되는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방식의 양자 이론을 파동역학이라 합니다. 슈레딩거는 파동역학과 행렬역학이 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준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양자 이론이 완성됩니다. 보르는 자유전자가 원자와 충돌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파동역학을 사용합니다. 파동함수는 서로 독립적으로 가능한 상태의 파동함수의 합인, 중첩으로 나타낼 수 있고, 보른과 파울리는 파동함수의 제곱값이 전자가 어떤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이라는 제안을 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행렬역학의 시각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하고, 보어는 더 넓은 의미로 입자성과 파동성을 같이 가지는 상보성의 개념을 제안합니다. 1927년 솔베이 회의에서 아인슈타인은 양자 이론에서 확률 해석과 이상한 원거리 작용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보어가 훌륭하게 방어합니다. 보어, 하이젠베르크, 파울리 등의 파동함수의 확률 해석, 관찰에 의한 파동함수의 붕괴, 불확정성 원리와 상보성 원리를 중심으로 한 코펜하겐 해석이 1927년 솔베이 회의 이후에 양자 이론의 주류 해석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양자 이론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선 스펙트럼을 더욱 정밀하게 측정하면서 한 개의 선이라 생각하였던 것이 여러 개의 미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울리는 네 번째 양자수를 가정하고 베타 원리를 제안합니다. 하우트 스미트와 윌렌 베크는 고전 이론에서 설명이 불가능한 전자의 스핀을 제안하여 당시 실험적으로 알려진 비정상 제만 효과를 설명합니다.
디렉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족하도록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제곱근 연산자의 문제를 4차원 행렬을 도입하여 디렉 방정식을 유도하게 되는데 전자 스핀과 베타 원리가 성립됨을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그러나 방정식의 해의 반이 음으로 나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전하가 양인 전자, 즉 양전자를 가정하게 되는데 최초로 반입자와 반물질의 존재를 제안한 이론이었습니다. 이로써 양자 이론이 우주의 모든 물질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론으로 완성된 셈입니다. 3부는 23에서 33편까지로 양자 이론이 확립된 후 양자 이론 학자들은 전쟁에 필요한 연구에 동원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차 세계대전 중 러더퍼드는 핵 반응을 처음 관찰하였고 에스터는 동위원소의 존재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체드윅이 핵을 이루는 중성자를 발견하면서 양자이론 학자들은 핵 변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치의 박해를 피해 이주한 학자들은 핵 반응에 기반한 원자폭탄을 미국과 영국에서 나치보다 먼저 개발하도록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실라르드, 위그너, 아인슈타인이 처음 제안하였고 부시와 코난트가 루즈벨트의 미국 정부를 움직여 맨해튼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연합국 진영의 수많은 과학자와 필요 자원이 동원되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합니다. 4부는 35에서 46편까지로 아인슈타인이 처음 제기한 양자 얽힘에 대하여 이론과 실험이 전개되는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양자 이론이 완성된 후에도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는 여전히 양자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EPR 논문과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양자 이론을 분자와 고체 등에 응용하는 연구와 핵 반응 연구 그리고 전쟁 때문에 잊혀집니다. 아인슈타인은 EPR 논문에서 제기한 양자적으로 얽힌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서로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슈레딩거는 이를 양자 얽힘이라 부르게 됩니다. EPR 논문에서 위치와 운동량의 관계로 설명하였는데 1950년대 아인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봄은 전자의 스핀으로 얽힘 문제를 재해석하였고 1960년대 벨은 얽힘을 실험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벨의 제안은 클라우저, 아스페, 차일링거 등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구현되어 양자 얽힘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입자뿐 아니라 세 입자 이상도 얽힘이 가능함을 보였고 얽힘은 거시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를 응용하는 연구가 시작됩니다. 5부는 47에서 58편까지로 양자 이론의 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46편에서 51편까지는 양자 이론, 특히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하는 양자 정보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47편에서 양자 전송으로 시간 제한 없이 전송되는 것은 아니지만 얽힘을 이용하여 정보를 빛의 속도 한계 내에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48편은 양자 암호를 소개하였는데 현재 인터넷에서 널리 사용하는 큰 소수 기반의 RSA 암호 체계는 양자 컴퓨팅에 의하여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얽힘을 이용하여 완벽히 보완되는
양자암호 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49에서 52편까지 역시 얽힘을 이용한 양자 컴퓨팅의 원리, 알고리즘, 개발 상황을 설명하면서 결맞음을 유지시키면서 계산 과정에서 수반되는 오류 정정의 문제 등을 포함한 미래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53에서 56편까지는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양자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들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생명체의 양자 이론의 적용은 일찍이 요르단의 양자 세계에서 거시 세계로 증폭이라는 개념과 슈레딩거의 짜임새의 미세 구조에 의한 질서로부터 질서라는 개념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뜨겁고 축축하고 자붐투성이의 환경에서 양자 이론의 적용은 회의적이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회기동물인 철새의 조류항법, 식물과 세균의 광합성, 효소 반응 메커니즘, 후각 등을 설명하는데 얽힘, 터널링, 결맞음 등의 양자 현상이 일어남이 관찰됨에 의하여 생명 현상의 양자 이론의 적용 가능성은 확인된 셈입니다. 의식의 양자 이론을 적용하는 이론도 제안되었고 양자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57편에서는 나노과학에서 양자 현상이 적용되는 양자점을 소개하였고 58편에서는 보즈 입자에 의하여 양자 현상이 거시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초전도와 초유동을 설명하였습니다. 양자 이론은 확립된 지 거의 100년이 된 이론이지만 거시세계만을 경험하는 일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얽힘, 터널링, 현상의 관찰에 의한 붕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 이론을 시스템에 적용할 때 수학적으로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양자 이론에서 완벽한 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 수소 분자 음이온으로 양성자 핵 2개와 전자 1개인 시스템입니다. 수소 분자조차도 완전 해를 구하지 못하고 근사해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양자 이론이 확립된 후 실제 물질의 성질에 응용할 경우 복잡한 계산을 단순화하는 근사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자 얽힘의 이상한 현상을 아인슈타인이 제기했을 때나 후에 봄과 벨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극소수의 학자들만이 관심을 가졌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닥치고 계산해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얽힘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임이 밝혀지고 최근에는 이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는 그동안 거의 불가능했던 복잡한 화합물의 양자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양자 이론은 현재 물리 세계를 설명하는 최선의 이론이지만 어쩌면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문제와 같이 불완전하여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전 이론이 양자 이론으로 대체되었지만 여전히 고전 이론이 거시 세계를 근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과 유사하게 양자 이론은 미시 세계를 기술하는 데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역사로 배우는 양자 이론의 본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기적일 것으로 예상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번외편을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양자 이론 자체나 양자 컴퓨터와 같은 응용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양자 이론에 관심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간략하게 요약한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논문으로 발표되는 연구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기에
이론적 설명보다는 간략한 내용과 의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